안녕하세요. 3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3일 연속으로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사실 오늘은 미국은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원래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미국은 그 금요일 시초가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만기는 금요일 목요일 종가면 거의 인정을 합니다. 물론 뭐 갭상승이나 갭하락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금요일 시초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요일 정도까지 만기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기 영향권에서 상방을 보려는 누군가가 아마 3일 연속으로 시장을 끌어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말에 의한 거의 내용을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됐죠. 근데 무슨 뭐 로드맵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그 모습은 역발상을 생각하면 주가가 내려갈 악재가 있었는데 이거를 역으로 쳐서 만기를 수익을 가져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미국 만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만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장이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간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번 상황이 아마 미국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미국 시장의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용을 대충 보면 금리 인상이 2018년도 이후로 3년 3개월 만에 0.25bp를 올렸는데 올해도 6번이 남아있다. 그래서 올해 금리가 1.9%까지 합의를 받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말 그대로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연준이 7번을 할 거야 이렇게 알려줬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왜 금리 인상을 했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 7번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아니다 이런 언급이 있어야 됐죠.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형식인데, 금리 인상의 진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인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을 잡나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이 뭐 불확실해서 해소를 해석하지만 결국은 긴축이잖아요. 긴축이 매 회의 때마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긴축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또 한 번 좀 쉬었다가 두 번 또 세 번째 회의할 때 하고 또 네 번째 쉬었다가 다섯 번째 하고 이게 정상이지. 매회 할 때마다 금리 인상 할 건데 이게 불확실해서 해소를 하고 주가를 땡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결국 긴축은 유동성 회수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유동성이 회수된다는 것은 시장을 끌어왔던 재료가 없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죠.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가오면서 시장이 눌렸던 부분을 일부 회복됐다, 뭐 이 정도가 맞는 거겠죠. 그렇다고 이게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추세 반전을 해서 새로운 추세를 가는 재료가 될까요? 그 재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마음에 졸였던 부분이 이제는 뭐 좀 안개가 걷혔네 이 정도인데 이게 3위가 올랐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만기와 연계돼서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뭐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하락은 금리 인상보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영향이 더 컸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강화하고, 그렇죠? 또 원자력이 오르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주가가 빠진 거예요. 금리 인상하고는 전혀 없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전면에 나온 재료는 우크라이나였다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분명히 될 거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파이널 타임즈에 의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평화 계획과 뭐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에 대한 뭐 진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는 것이 푸틴한테 어떤 도움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으킨 당사자가 철군을 하면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중립국으로 간다? 언제는 뭐 가만히 있으면 중립국이 아닌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푸틴이 얻는 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푸틴은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있으려면 이번에 점령지를 가져가는 거 정도. 근데 그거를 주겠습니까? 철군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결국 이 문제,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할 때 협상의 내용이 뭐냐? 지금 협상의 내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 아무 조건 없는 철군 이러면은 뭐 호재죠. 물론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다시 경제 재건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끝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철군을 하는데 우리는 일부 지역을 가져가겠어 이런 말이 나오거나 더 조건이 붙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 지금 평화협상을 하더라도 교전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전이 멈춰 있지도 않은데 주가는 이거에 반응을 해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죠? 너무 신기합니다. 어쨌든 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기술적으로 좀 보면 다우하고 나스닥 1.2% 올랐어요. 어저께 사실은요 상승 가락을 반복했어요. 약간 그래서 양봉이 올랐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올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저께 마이너스 0.4%까지 갔다가 0.5%까지 갔다가 1.2% 마감했고요. 일단 60일선까지 거의 온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도 어저께 그 마이너스 갔었어요. 마이너스 0.8%까지 갔었네요. 8% 갔다가 양봉, 그러니까 시가가 저가가 됐다가 양보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을 상승시켰던 재료는 두 가지 이슈가 그대로 유지됐던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왠지 모르게 이 만기하고 연결된 거 아닌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기 때 투자가들이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하락으로 베팅이 굉장히 많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확률적으로. 근데 그거를 떼빠꾸 쳐버렸으니까 아마도 그 누군가는 먹기 딱 좋은 장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콜이 거의 뭐 말라 비틀어졌을 확률이 높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기주 월요일까지는 쭉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계획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콜보다는 풋 쪽에 몰렸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반대로 치기엔 딱 좋았던 이번 장세였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본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가 이틀 만에 20원이 넘게 하락했어요. 어저께 20원 빠졌죠. 어저께 20원 빠졌어요. 21원 빠졌네. 21원. 그러면 지금 3일 만에 얼마가 빠진 거면요 30원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 맞죠. 왜냐하면 1207원일 때, 요 근래 1200, 얼마, 몇 달 안에 1207원일 때 주가는 얼마였냐면 2591이었습니다. 259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1214원이니까 2694. 그럼 얼마? 한 120포인트 정도 높은 거죠. 환율로 보면 120포인트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파락이 굉장히 많이 크죠. 그럼 왜 떨어졌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은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주가가, 금리 인상이 되면은, 국내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원달러는 올라가는 게 정성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된 시점에 내려왔어요. 이게 주가가 올라서 내려온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달러 사재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 예상 밖으로 빅스텝이 아닌 그냥 일정 부분 하니까 시장이 달러 사재기가 멈춘 게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그 평화협상이 진행돼도 달러 사재기가 멈추면서 뭐 매물이 출현한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럼 이 자리로 다시 원래 밑으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달러는 결국 추세적 상승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월봉 봐야 됩니다. 월봉 보시면 여기 윗골에 맞았잖아요. 윗골에 맞을 만한 어떤 위에 저항대가 없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이 갑자기 났습니다. 없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저항대가 여기 하나 있을 수 있네요. 요거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이 14개월 정도 올렸던 거에 양봉이 하나 필요한 자리였지 윗꼬리가 필요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갈 길을 다시 갈 거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달러 사재기 부분과 안전자산의 선호에 의해서 달러 사재기와 왜냐면 유가도 막 오르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과 또 금리 인상이 같이 겹쳤었는데 금리 인상이 일정 부분은 유지되고 빅스텝이 아닌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교전은 진행되고 있지만 뭐 협상이 된다 이 부분에 시장이 약간 내려온 거로 봐야 되지 원달러가 추세가 꺾였거나 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700 안착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2694 했죠. 오늘 밤 미국 올랐으니까 안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안착이 가능하겠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되면 원달러 올라갈 수밖에 주가는 추세로 반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이제 5월 이후 봐야 되겠죠. 5월 이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에 대한 재료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좋은 재료가 있다 한들 사실은 세계의 시장 흐름은 같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 추세에 대해서 완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세계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세계의 추세가 반전의 상태에서 좋은 재료가 나오면 이건 진짜 큰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정책 재료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의 5월 이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장의 모습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송을 하다 보면 이 마이크에서 잠깐 멈추거나 약간 이상한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죄송하지만 이해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